자, 잠시 쉬셨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33번부터 들어가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구분, 분류, 옳은 것.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에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다 그러면 틀렸어요. 왜?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명시됐을 때만 분리과세. 그럼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건 인정 안 해. 종합합산 가요. 그래서 단서가 없으니까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없으니까 틀렸다.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 어디 개발 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이라고 있을 때만 분리과세다 얘기.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에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또는 어디 녹지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여기서도 틀렸네. 요거 면적에 관계없이 틀렸어요. 기준 면적까지만, 축산법에 정해놓은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고 초과되는 짜투리는 비효율적.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비효율적 비사업용 종합합산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안에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요 공장이 있어도 돼. 근데 그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뭘 얘기해요? 이를테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또는 녹지지역, 이런 지역은 공장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지역에 뭐가 있으면,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가 있으면 그것은 투기는 아니에요. 공장은 생산성에 이용하니까 분리과세에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줘야 되는데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지역은 보호를 안 해주고 다른 사업하는 거랑 다 합쳐서 과세하라. 별도 합산이다. 틀렸죠? 종합합산이 아니라 뭐 별도 합산.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느냐. 안 지났으면 건축물이 있는 걸로 보고 별도 합산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6개월이 지났으면 나대지와 똑같아요. 종합합산. 그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맞습니다. 과세 기준을 현재 염전호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호로 사용하다가 폐지된 이런 토지는 바로 다른 염분이 많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염전호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호로 사용하다 폐지됐을지라도 이것은 세부담을 줄여줘요. 분리과세. 왜? 생산성이니까. 그래서 별도 합산 틀렸죠.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 그랬잖아요.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 납세 의무자 물어봤어요. 자, 2024년 6월 1일 날 재산세 과세 대상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자냐 매수자냐 이거죠. 매도자 틀렸다. 매도자가 아니라 뭐? 매수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 6월 1일자 취득한 사람이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소유자, 납세 의무자예요. 다음, 신탁재산, 신탁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이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그 수탁자가 틀렸죠. 수탁자가 아니라 누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래서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겁니다.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 다음,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거나 생사를 알 수가 없어 행방불명 등으로 그런 경우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과세 기준을 현재 공부상이 아니라 사용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사전에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와 건축물을 무슨 계약?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도 무상으로 넘겨받은 사람은 공짜로 사용은 하고 있으니까 재산세 내라 이거지. 그래서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아요.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무슨 재산? 공유재산, 공동소유. 그러면 이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입니까? 지분권자예요. 누구? 지분권자. 자기 뭐만큼 지분에 해당해서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연장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나 틀렸죠. 공유자 중에 연장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분권자, 자기 지분만큼만 납세 의무를 져라. 이래서 올바른 건 4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5번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틀린 거 지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걸로 봐라.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합니다. 이 경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맞죠? 종부세는 고지서 나오는 게 원칙인데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받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이어서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도 고지서 받고 납부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겠다 그리고 선택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한데 여기서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다 그래도 뭐는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다음,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세액이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할납부 맞죠?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 요건, 기간, 절차 다 똑같은데 기간만 틀려요. 재산세는 개정돼서 3개월, 종부세는 단위 금액이 크니까 6개월까지 분할납부. 그죠? 예. 다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여러분 연령별 세액공제는 20%, 30%, 40% 이렇게 공제해주고 다음 보유기간 공제는 20%, 40%, 50%까지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중복되면 요거 50%, 요거 40% 그럼 90%죠? 그럴 때는 최고가 100분의 70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다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맞죠?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죠. 그럴 때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뭐요? 각각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합쳤어요. 한 세대의 주택이 2개죠. 그렇지만 부모님도 1세대 1주택, 자녀도 1세대 1주택 각각 세대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혜택을 줍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에서 틀렸다고요? 3번. 중복공제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36번 양도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단 양도한 자산은 국내 자산이죠. 해외 자산하고 국내 자산의 차이점은 해외 자산은 등기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미등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죠.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등기가 됐죠? 그러면 과세 대상 맞아요.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도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인데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주거용 건물하면 주택이죠. 주택의 개발 및 공급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가 부동산을 팔 때는 사업소득이야. 그럼 뭘로 가요 이거? 종합소득이지. 종합소득. 사업이니까. 예,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사업이다. 사업. 그죠? 예.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분양권이죠. 분양권 양도 과세 대상.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주권, 개발 제한구역 안에 옆에 옮겨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주권도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는 과세 대상인데 별도로 양도를 하거나 같이 양도하더라도 구분해서 따로따로 신고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과세 대상 맞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세법상 양도록세 설명 틀린 거, 문항에 대한 요건은 모두 충족한 걸로 봐라. 민사집행법의 갑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인 누가 을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뭐요? 갑의 배우자 그랬으니까 부부가 남편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부인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대. 그럼 당연히 뭐야? 공매나 경매는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뭘로? 매매 거래로 보고 양도록세 과세한다. 맞죠?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해요. 그런데 공매나 경매, 파산 절차 또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아니면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고요.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하면 두 가지잖아. 위자료 줄 수도 있고 재산분할. 그래서 여기는 갑이 소유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1세대 1주택을 을에게 등기 원인을 뭘로? 위자료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요까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줬대. 1세대 1주택. 그러면 양도행위예요. 위자료를 주는 건 양도, 재산분할로 주는 건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위자료로 부동산을 줘서 뭘로? 1세대 1주택. 양도행위지만 비과세죠. 양도록세 과세한다. 틀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한다. 비과세. 여기 문항에 대한 요건은 모두 뭐하라? 충족한 걸로 보라.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다. 그런 1세대 1주택으로 위자료 대신 줬다면 양도 행위는 맞지만 비과세예요. 비과세. 다음, 거주자 갑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직계비속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상가 부동산,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환. 이건 양쪽 다 소유권 이전 확인되죠. 그래서 쌍방이 다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과세가 된다. 맞아요. 다음, 갑은 이혼을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인 상가 부동산을 등기 원인을 여기서 뭘로? 재산 분할. 재산 분할로 주는 사람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원래부터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오니까 취득세도 반만 내,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 일부만 내라. 그죠? 그래서 재산분할로 배우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 주는 사람 입장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맞죠? 양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거 가져간 거지 내가 팔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1도 없어요. 위자료 주는 건 양도,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갑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동생한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담보된 갑의 은행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부담부 증여죠. 이때 채무액에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전체가 다 증여해요. 그런데 부모 자식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 특수관계에 있는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부담부 증여. 그래서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 틀린 거 2번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소유권 이전은 양도행위지만 비과세 대상이다. 다음 38. 국내 소지하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상속을 받아서 양도했다. 소득세법상 양도록세 설명으로 옳은 것. 사망한 사람의 보유기간은 1년 6개월. 상속인이 상속받고서 보유하고 있던 건 6개월. 상속받은 재산은 합쳐서 보유기간 계산하니까 2년을 이상 보유한 걸로 보는 거죠. 예, 합치니까. 그리고 상속인은 비상속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했고 상속 개시 당시 다른 주택은 없다. 그러면 이 1번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을 요번에 양도했네. 그럼 매매 가격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취득 가격은 뭐냐? 취득 가격은 증여받았을 때 상속받았을 때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틀렸죠. 왜? 합치면 3년 보유 안 했잖아요.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니까 이건 안 돼. 받을 수 없다. 다음 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왜? 등기했으면 보유기간 상관없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 세율은 60%를 적용한다. 틀렸죠. 세율 적용할 때는 2년을 채웠으니까 6에서 몇 프로? 45%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뭘로 간다? 6에서 45, 2년 이상이니까. 다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렸어요.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 합치니까 2년 보유했잖아요.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1세대 1주택.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에요? 1번이 됩니다. 다음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를 포함한다. 틀렸어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제외한다. 왜 제외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이겁니다.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다음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소득에다가 두 번째 거 이후에 신고하는 걸 합산해야 돼. 합산을 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다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번원하라.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맞고요.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이중으로 부과되잖아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붙었으면 확정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가산세 또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당해년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는 항상 다음 연도 5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1번. 부담부 증여에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것은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그죠? 양도로 보는 거니까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맞죠?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은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는 과세한다. 맞아요.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멸실이 됐어요. 그럼 다 대지네? 그럼 양도할 때 기준이니까 양도할 때 주택이 없잖아요. 그냥 토지 양도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양도다. 맞습니다. 다음, 양수자 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2주택인 경우도 주택이 2개 있었는데 어저께 하나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등기를 아직 안 해갔어. 그래서 내 등기부에는 2개로 되어 있지만 매매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세무서 가서 나는 이거 어저께 팔았는데요.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갔습니다. 라고 확인이 되면 하나 남은 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 하나의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서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반쪽 남았으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양도하는 행위에 따라서 이를테면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반 잘라서 이 부분만 보하면 양도하는 건 이건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왜? 이거 양도할 때 여기 남아있잖아. 이건 과세하고 요거 팔 때 비과세야.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비과세한다는 얘기인데 틀렸죠.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그랬죠?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1회 동형 모의고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